저한테 맡겨주시고 의자까지 손수. 아유, 네.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사회 보면서 내가 의자 갖다 뺄 수 있었는데. 네,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식전으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오시고 또 함께 또 하시는 마음이 다 모아진 것 같아서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윤지호의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불편하지만. 네. 자, 국회대요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렇게 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운 게 저도 이제 74년생 올해로 45인데 저보다도 또 어리신 대한민국의 미래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잘것없는 저를 흔쾌히 오게 해주신 분이시죠. 네, 윤지와 함께하는 의원의 모임에 수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한테는 형님이신데 30대 후반 때부터 이렇게 옆에서 있었으니까 많이 늙으셨어요. 네, 국회가 일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늙으셔도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창일 신부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이신 박찬진 사무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전 부장이신 노승일 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저희 스텝 같아요. 이것저것 다 챙기고 계시고요. 뭐 의자도 뺐다 넣었다가 뭐 이런 거 저는 처음에 그냥 저희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신 김재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또 호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레이더를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선배님들은 당연히 오셔야겠지만 저보다 후배님들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고 또 관심 있게 봐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신 내용들을 가감없이 잘 써주시고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이죠.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북콘서트를 하기 전에 13번째 증언의 저자인 윤지호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아까 못하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했던 이유가 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후반에 하고 여러분께 인사 한 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인사말이니까 이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출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제가 본 아버지가 더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어머니가 훌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으시면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초대해 주신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꼭 눈에 담아서 평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악플을 거의 다 봐요. 하루에 거의 1시간을 자는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이제서야 왜 하느냐, 무언가를 뭐 이익을 추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민주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제는 16번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예상했던 것만큼 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논문을 사시고 저를 질타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진짜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올곧게 더 나아가서 언젠가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고, 지난 10년간은 솔직히 너무 한탄스러웠던 적이 많았고 외면되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힘들었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모르셨잖아요. 모르셨기 때문이고, 제가 어쩌면 늦게 나왔는데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섣불리 나서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13번의 증언을 못할 것 같았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언니와 여러분이 지켜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생존 방송을 할 때 한 분 한 분 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목격자고 증언자가 돼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할 수 있게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벗어났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다 여러분들이 있어주셨기 때문이고 동행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겠지만, 제가 떠나도 지상의 빛이라는 그 영리단체가 제5대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목격자, 제2의 피해자, 증언자분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해놓고,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누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혜택을 당연히 누려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해보니까 645만 원 정도가 벌써 모였어요. 그래서 그 비교도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발표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좀 많은 걸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부족하지만 선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책을 판매를 오늘은 안 합니다. 하지만 책을 미리 구입해 주셨던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인해드리고 사진도
싶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책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끝까지 좀 아프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셨고요. 잠깐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중간 쉬는 타이밍에 멘트를 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또 아팠던 거, 힘들었던 것도 떠오를 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 현기증이 나서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방송한 지 제가 25년 되다 보니까 살짝은 좀 너구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누구나 대상자 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행사를 위해서 출판 기념회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태동하게 되고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요,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내용들, 저도 사실 이 책을 먼저 보고 여러분 앞에 이제 서서 진행을 했으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또 진행을 했을 건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지호 씨와 또 박창일 신부님께서 우리 같이 이 책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간 1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하지 못했던 얘기,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와 함께 좀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할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윤지호 님과 그리고 박창일 신부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얘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올려다 볼까봐 저는 카메라 앵글에 안 걸리는 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궁금증을 또 물어볼 거고요. 또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 중에 눈빛을 보고 저거는 조금 더 한마디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이 있으면 제가 또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만 있는 거고요. 제가 준비가 없어서 대본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작가가 누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 또 했던 이야기들, 썼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어보는 거. 여러분이 속마음에, 지호 씨의 속마음 속에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좀 여러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이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을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일기 형태의 기록을 쓴 거는 조사 다르고 개그맨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겁니다. 제가 4시 반에 요 터임을 다음을 넘어가야 된다 했던 알람을 맞췄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돼서. 네. 어쩌고 형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기록은 꾸준히 했는데 이 책을 언제 출판할지 어떻게 출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비공개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지금도 공개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소설이다, 허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제 삶의 사실은 이게 제 에세이북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담겼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뒤로는 제 인생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숨기고 싶었던 부분도 많이 담았고, 사실 이 책 한 권에 다 압축하기가 힘들었고, 법조인 분들이랑 10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내게 됐어요. 네. 그 신부님은 곁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제일 지우씨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쭉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그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느닷없이 웬 신부가 이런 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사실 작년에 그 미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서지영 검사가 처음 나오고 난 다음에 방송에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쭉 하면서 몇 달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지영 검사가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윤지호 씨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그 서지영 검사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찾아왔을 때는 까만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눈만 딱 내놓고 저는 아랍에서 온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 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이 또 그 서검사 옆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느끼면서 많이 편해졌고요. 그다음 윤지호 씨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윤지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서지영 검사랑 비교했을 때 서지영 검사보다 더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윤지호 씨가 어떤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윤지호 씨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오히려 윤지호 씨가 더 죄인처럼 더 부끄러워해야 되고 더 숨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고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더 이런 분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또 국가가 못하면 우리라도 종교인이라도 나서서 할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서지영 검사를 만나고 싶어 해서 며칠 전에 서지영 검사를 윤지호 씨가 만났어요. 저는 신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여성 두 명이서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 또 지금 윤지호 씨도 이렇지만은 웃을 때는 보면 굉장히 이뻐요. 막 서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신 옆에서 보는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윤지호 씨가 살아야 될 삶, 서지영 검사가 살아야 될 삶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죄진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를 고발한 거고 우리 사회를 바꾸자고 한 건데 오히려 바꾸자고 했던 사람은 고발한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한 놈들은 놈들에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XX는 아직도 편안하게 산다는 사회가 저는 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지호 씨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얘기해서 오늘 이 자리로 이제 말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실 이제 아래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지그시 끄떡이면서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해외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근데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든든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엄청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살면서 지금 그래도 요 최근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또 전보다 지금 점점점 조금 마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좀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이젠 죽어도 솔직히 여한은 없는데 좀 더 오래 살면서 저도 시집도 가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자녀도 낳아서 키워보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왜 하냐는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언니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20대가 아니고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수에 계속 나이가 들어갈 텐데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창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엄마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했어 라고 좀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저희 엄마를 굉장히 존경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게 저희 엄마 덕분인데 또 몸이 편찮으셔서 편찮으신 게 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걸 다 보셨어서 아무래도 마음에 병이 생기신 게 아닌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제가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16번째 증언은 마쳤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증언이 없다고 하고 만약 더 파생되는 증언이 있다면 어떤 증언자가 새로이 나와서 저와 동일하거나 혹은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17번째, 18번째 증언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증언은 모두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저희 엄마를 보호해드리는 이제 보호자의 입장이 돼야 되고 사실 언니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가 됐어요, 제 나이가.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언니 뒤에서 숨어서 울면 했었는데 이젠 언니에게 너무 솔직히 고마워요. 언니가 내 곁에 있어줬던 게 너무 감사하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체력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윤주라는 사람에게 와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의 내용에는 있겠지만 그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진짜 생명 위협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지나고 보면 다 견딜만 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뭐 어떻게 그랬을까. 그리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지나치게 너무 밝으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10년 내내 도망을 다닌 건 아니에요. 물론 수차례 뭐 6, 7번 몰래 이사를 하고 결국엔 뭐 단역이나 그런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었고 또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제안을 언니 나이대가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죠. 저는 성장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제안 자체를 들었다는 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고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화살을 저에게 돌렸었어요. 내가 뭔가 행실을 좀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언변을 내가 조금은 부주의해서 쉽게 보였다라고 제 자신을 이렇게 비난해서 밖에도 그때는 이제 못 나가고 엄마 캐나다에 있는 엄마랑 거의 10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와서 보시는데 이렇게 밖에도 안 나가고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그런 걸 보시고서는 말만큼 한 것 같다. 이제 엄마랑 같이 캐나다 가서 지내자라고 하셔서 동의하고 돌아갔죠. 돌아가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녔으니까 금방 적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울증이 더 깊게 생기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다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언니와 동의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한 차례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엄마가 좀 일찍 발견해 주셔서 응급차로 이송이 되고 바로 입원을 그 캐나다 시스템은 어쨌든 제 한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서 엄마는 집에 가서 그냥 보살피고 싶어 하셨는데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했어요. 근데 입원 치료를 하면서 사실 의사 선생님이나 약물 치료나 어떤 것보다도
저와 같은 층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제 자신을 공격하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많은 치유가 됐어요. 아, 내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아픈 사람이 알아보는 것처럼 그때 가장 많은 치유가 있었고, 또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딸로서 너무 못난 부분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사람들도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고 좀 더 활동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많은 위안과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 제가 이렇게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지훈 씨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 책을 썼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신부님으로서 느껴졌을 때 거짓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효 씨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요, 그 눈빛이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의 의미는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지금 그 콘서트는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요새 그 열혈 사제 그 드라마 보시나요? 네. 그 만화 같은 드라마에 보면 신부가 불의한 사회를 다 깨부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보면서 불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은 왜 김남기라는 잘생긴 배우를 내세워서 우리 같은 사람을 길을 죽이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한 5,000명의 신부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정말 내부자들이랄까, 내부 고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면들 때문에 제가 반성으로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지호 씨랑 이제 만나고 또 안의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또 이런 자료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득 메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예상을 못했고, 한 20명? 30명 와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물은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사실 북토크 콘서트 내지 북콘서트가 이번이 처음 마련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대학로에서 한 차례 마련하려 했는데 바로 전날 노산이 되고 다 환불 해드렸는데, 정말 믿었던 분이었죠, 저에게는. 근데 짜증나고 귀찮아서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뒷시닥거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나한테도 도움을 뭔가 1이라도 얻으라고 하셨었구나. 좀 충격도 받았고, 좀 사람을 이제는 내가 잘 분별해서 만나야겠다, 좀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불친절할 것 같고,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받으시면 안 되고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취소를 했고, 또 여기 계신 안의원님께서 그런 사실을 아시고 그럼 국회에서 해보시는 건 어떠냐는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자리가 사실은 안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고, 또 안의원님께서 윤주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주셨어요. 태어나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 것 같고, 아직도 솔직히 실감은 안 나고,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1시간 자니까 좀 지금도 좀 몽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와 계신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눈에 담으려고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아까 따님이 중국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와주시고 그 얘기는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더 어린 동생들이 더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니까 한 30% 40%는 조금 어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우 씨를 위해서 더 응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글쎄요, 또 학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서 받는 부당함 내지는 그런 타이틀 안에 살아야 되는 울타리를 누군가 프레임 안에 가둬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프레임을 깨고 외치고 조금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신 것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질문 드렸던 이유가 이 책 중에 또는 이게 뭐 대상이 이 책을 읽는 대상이 누구나 이 책을 읽고 나와 똑같은 마음에 이런 상황 처했을 때 이렇게 용기를 내십시오 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이분들 젊은 분들한테 혹시 책 내용 중에 이런 분들이 읽었을 때 아 정말 아마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낮췄던 자기 일을 폭발하지 못하고 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읽으면 아 이런 부분은 이분들하고 내용이 똑같아. 지금 상황이 똑같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책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잔혹동화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회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너무 불합리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많이 몇 차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본인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혼자 너무 아파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벌어졌던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사시고 밝게 사시고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그 누구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본인을 손가락질을 하시지는 않고 본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이 몇 페이지죠? 페이지죠? 한 200, 200 한, 예? 250. 감사합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50. 제가 250페이지 중에 다 소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님들과 검토하고 또 한 문구 하나 또 몇 번을 지우고 쓰고 했겠습니까? 그 중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책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썼어요. 저에게는 모든 부분이 좀 아픈 부분도 있고 그런 기억들인데 사실 글보다는 제가 사파를 다 직접 그렸거든요. 또 그 사파마다 또 꽃말이 있어요. 물망초는 뭐 나를 잊지 마세요라든지 뭐 해바라기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그래서 글에서는 본인이 어떤 부분은 본인이 느낄 때는 좋고 그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그 부분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꽃과 꽃말을 보시면 각각 해석하는 의미랑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책을 보실 때 사파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사파뿐만 아니라 요새 벚꽃도 폈고 꽃을 보면서 본인도 정말 인생을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1부에 딱 우리 신부님께 질문 하나, 또 조씨에게 질문 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서 2부가 또 있으니까 신부님, 지우 씨 같은 사람이 또 나오겠죠. 저는 그런다고 봐요.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계속적으로.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같은 분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정말로 지우 씨가 지금 느꼈던 것보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 나올 분들. 네. 사실 뭐 앞으로 나올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지금 지원 씨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이후에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가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고요.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절대 주눅을 들지 마라. 자신 있게 살아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주목을 받거든요. 언론이 주목도 받고 이러다 보면 길 갈 때도 신경 쓰이고 음식점 가서도 신경 쓰이고 뭐 여기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윤지호 씨를 비롯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나오신 분들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같이 나눠야 돼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픔을 나누면 그 아픔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만 가지고 속을 하시지 마시고 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종교인들이나 또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의논하면서 함께 동지애를 나누고 함께 나간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아끼지 마세요. 마지막 드림을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1년 365일이 있고 1년이 있고 매주가 있고 이게 그리고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또 이렇게 돼 있고 1년 365일이랑 연결돼 있다고 하면 아마 힘들어 다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딱 지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금연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아마 지우 씨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연결해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 우리 끝나는 지점을 정해주잖아요. 월이 또 일주일이 1년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지우 씨가 여기 젊은 분들 또 함께 해주는 응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누리지 못했던 꿈을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나는 이거를 꼭 할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무 아까 말씀하신 16번을 지금 하셨고 이제는 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의 삶을 살아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제가 정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행복하게 사는 윤지호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또 어제도 오늘